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제7장 코칭과 돈, 요 부분을 발제를 하게 됐고요. 네, 일단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 네, 돈은 이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생활을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또 보상과 동기부여 또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코칭이 돈을 받는 직업으로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회피하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치는 금전적 측면에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충족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저기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직 HR 컨설턴트 아담이 코치로 전환한 사례를 탐색하고요. 두 번째는 패티는 계약서 서명 없이 구두로 코칭비 조건 합의 후 어려움을 겪으며 협상이 어려운 고객과 재정적 측면을 고민하는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례 첫 번째는 나는 고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담은 HR 컨설턴트에서 독립 코치로 전환을 하게 되고, 하지만 고객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을 의뢰하게 되었고, 임원 크리스의 성과 관련 이슈 코칭 요청이 있었지만, 성과는 좋지만 이제 크리스 같은 경우는 조직과 고객 사이의 문제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크리스의 이제 이슈 요청을 듣고 크리스의 변화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을 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코칭을 했을 때 코칭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거를 재정적 필요 때문에 코칭을 수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담은 이제 자신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코칭은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HR 담당자에게 코칭 성공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코칭 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볼 부분들이 이와 같은 아담 결정에 동의를 하는지, 또 우리 코치님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에 따라 코칭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코칭 계약을 해본 적이 있는지, 네,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코치님이 아담이라면 또 어떻게 하셨을지, 네, 이런 부분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번에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죠. 예.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조코치님? 아, 여기 질문 중에요? 예, 예. 네, 뭐, 세 개 중에 그냥 뭐 꼭 하나씩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아무튼, 코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코칭을 하지 않은 아담을, 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하는 쪽으로, 아, 네, 코치님 하는 쪽으로, 네. 네.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막 내용이 많이 생략이 돼서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담이 결정할 때 성공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코치가 느끼기에 아 이거 뭐 그냥 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어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어떤 그런 코칭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라도 뭐 이렇게 항상 가능성을 먼저 보기 때문에 뭔가, 아, 그러면서 좀 생각나는 게 진짜 이건 아닌데 뭐 그럴 때는 진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떤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코칭 펌을 통해서 연결되고 그러면 그 관계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만두기 좀 어려운 거, 그건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도저히 좀 하기 그러면, 좀 교체해달라고? 뭐 그럴 수는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럼 뭐 도저히 스케줄이 안 되면 이제 그 전에 뭔가 얘기하다가 보면 스케줄이 안 되는 게 사실 제일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긴 한데, 가능성이 낮아서 안 할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원 코치님 추가적으로 또 말씀하시다가 아까 네, 수락하실 아, 것 같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수락하실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말씀해 이분은 주시면 뭔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이걸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게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도리어 이게 잘 된 것만 나의 포트폴리오로 할 수 있나, 음, 잘 안 된 것도 사실은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런 거를 보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배우는 기회여갖고, 이게 그,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아직은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럴까? 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프로젝트가 많아져서 내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할까? 이런 건 안 할래? 뭐 이렇게 이런 수준이 되면은 그때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약간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냥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알겠습니다. 장을 보면서요, 이 장의 제목이 나는 고객이 필요하다 이거든요. 맞아요. 이 챕터 자체는 코칭과 돈이고, 근데 소개해 놓은 거는 코치가 뭐 실력이 그만큼 되느냐, 고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그것 때문에 코칭을 하느냐 마느냐,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을 뒤도 마찬가지인데, 제목은 이렇게 걸어놓고 이야기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건 이제 제목에 맞춰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코치를, 고객을 코칭하지 않기로 한 거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하고 어떤 관계냐? 이걸 토론하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데 이 토론의 주제가 이 챕터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안 맞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들 나눠주셔서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논평 7-1A는 코치들이 계약 수락에서 이제 고민하는 이유들이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재정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또 그리고 코칭 경험과 고객 기반 확보, 또는 명성과 신뢰 형성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약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코치가 고객의 변화나 또 학습을 촉진한 전문성과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여기 조금 나눴던 거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의 아까 사례의 특징에서는 코칭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이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크리스의 이제 변화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본인이 느끼기에 경험 부족으로 결국 나는 이 코칭 계약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거절한 사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코칭의 전문성과 관계 형성을 위해서 코치의 역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좀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코치로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전문성을 개발하는지, 또 필요시 또 코칭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코칭에 있어서 윤리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코칭 관계에서 나는 고객과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치의 전문성으로 이제 신뢰성이 꼭 필요한 거고, 고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핵심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 접근에서의 이제 코칭 관계의 핵심 조건으로는 무조건적으로 고객의 얘기에 긍정적으로 존중하고 또 공감을 해주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코치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고객에게 다가가는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평 7-1B는 논평자는 이제 아담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코칭 사업 준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칭 사업 시작 전에 필요한 준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또 재정 상태를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코칭 시장에서 이제 그런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고객과 의사결정자의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자신의 서비스 가치가 명확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 있고, 또 코칭 시장은 또 어려운 이유들이 코치보다 고객이 더 적은 이유, 또 경쟁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역할이 또 코치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코칭 계약 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코칭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코칭 이제 비즈니스 코칭인 경우에는 조직적인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제 코치가 확인해야 할 것들은 조직의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코칭을 하는 목적과 기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관련해서 맥락을 파악해야 되고, 또 여기 안에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치로서 이제 필요한 성찰이 아담이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코치로서 나는 이제 브랜드가 무엇인지, 또 조직이 보는 코치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이해관계자는 누구이고, 또 코칭이 조직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치는 이제 단순히 개인을 교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 맥락 속에서 가치 제한을 명확히 하는 전문가라는 부분이 좀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론을 같이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담 사례에 대한 논평자 요청 가운데 성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또 코치의 대안이나 의사결정권자의 요구와 기대를 넘어설 수 있는 코치의 대안이 있다면, 네,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치님이 그러니까 그 그냥 진행을 해주신다면 예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먼저 나누고 싶은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어떤 거를 나누고 예, 그러니까 싶은지. 질문만 이게 그냥 질문을 던지지 말고 이 중에 우리가 네. 토론도 좀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예. 어, 토론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네. 뭐 1번, 2번 중에 어떤 거를 먼저 나누고 뭐 이거에 대한 걸 얘기를 나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걸 예. 그렇게 하나씩이요? 예, 예, 예. 네네네. 그러면 첫 번째를 일단, 네. 코치님들이 생각하기에 성찰적 검토가 필요한 점이 어떤 건지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원래는 이제 딱 어떤 코치님을 지목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네. 하니까 네. 제가 좀 얘기를 한다면은요. 아까 그 아담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코칭이 성공적이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본인의 판단 때문에 거절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반 비즈니스 코칭 현장에서는 직접 다이렉트로 그 오는 것이 아니라 코칭 펌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코칭 펌에서 이번에 어떤 회사 예산도 그렇고 또 위 방침이 그래서 성공했을 때 코칭비를 지급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를 깔고서 이제 그래도 그 코칭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어, 너무 이렇게 일정이 바쁠 때는 당연히 전 이번에 일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근데
일정이 별로 없는 코치의 경우에, 그래도 어떻게든 성공시켜서 코칭도 성공하고 돈도 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한번 좀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이슈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김대현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설사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경험도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너무 바쁘지 않은 경우에. 너무 그러니까 일정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것까지 못할 정도면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일정이 이렇게 바쁘지 않은 경우에는 실패도 해보고 잘 안 되는 케이스도 한번 해보고 또 돈을 나중에 받는 것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코칭 수업을 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내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 6명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그 중에 3명이 아직도 그 코칭비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쪼우지는 않고 그냥, 형편이 나오면 또 그때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하여튼 저는 제 돈이 일찍 먼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돈은 먼저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그 돈 안 내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음, 그래도 하여튼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는 이런 경험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코치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네, 코칭이 항상 성공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실패를 통해서도 또 코치가 성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사례 이제 7-A는 코치의 숨겨진 미해결 과제의 돈인데요. 이제 사례 상황을 보면 린다는 이제 코칭 회사에서 비즈니스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라이프 코칭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라이브 코칭에서 코칭비를 낮게 책정이 된 부분, 그리고 고객과 돈 이야기를 하는 것에 되게 불편해하고 있고, 코칭비 관리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코칭과 라이프 코칭 사이에서 비용과 만족도의 불균형이 발생이 어, 된 상황인데요. 여기 질문을 보면 린다가 이제 가진 돈 관련해서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또 돈 재정 관련 자신이 지닌 해결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비즈니스 코칭과 라이프 코칭 사이에서 비용과 만족도의 불균형 상황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질문보다는 비즈니스 코칭과 라이프 코칭 사이에서 이게 그 두 가지를 했을 때 비용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코치님들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지목을 한번 그럼 연영주 코치님이 생각하실 때 비즈니스 코칭과 라이프 코칭 사이에서 비용적으로 좀 만족도의 불균형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지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비즈니스 코칭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코칭 관련해서 이 간접적인 그런 코치님들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저는 너무 저에게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근데 저는 이 사례에서 지금 언급된 내용 중에 이 고객과 돈 이야기를 좀 불편하게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거 내 얘기다 싶을 정도로 음, 저도 어, 이 금액을 책정한다는 게 상당히 그냥 뭐 조금 주면 조금 받고 많이 주면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제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많이 벗어나고 먼저 돈 얘기하는 걸 불편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코칭 비용 얘기 딱 나올 때쯤이면은 왠지 어 불편함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음, 좀 전에 그 최은경 코치님께서 이제 그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 겪는 그 돈 가지고 불편해하는 마음은 늘상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떤 코칭을 의뢰하고 뭐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아니 뭐 1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근데
코치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일단은 3만 원 먼저 드리고 7만 원 나중에 드릴게요. 그랬는데, 그, 먹튀는 아닌데, 말하기도 뭐하고, 음, 먼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 좀 그런 거를 봐서도, 제가 참 돈 얘기하는 게 불편하는구나. 근데 제가 교육을 할 때에는 그 필기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코칭 역량 중에 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근데 그 계약 내용을 체결하는 게, 그 보기 중에 있고, 그리고 뭐 고객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도 보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계약에 체결하는 거를 오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는 건 정말 뛰어난 역량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역량이다. 맨날 강조는 하면서도 정작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는 게, 내가 빨리 그거를 벗어나야겠다는 게,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그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돈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우리 연영주 코치님이 자신의 또 이야기를 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두 번째, 볼게요. 잠시. 네. 그리고 이제 사례를 다시 또 살펴보면 두 번째 사례,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어떤 상황이냐면, 패트는 팀 코칭을 시작했지만, 공식적인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내 코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팀 관리자와 구두로 계약 조건을 합의하고 또 코칭 회기 또는 예산, 지급 일정 등은 또 검토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도착하기 전에 코칭을 시작했는 상황인데 이후 패트가 이제 첫 청구서를 보냈지만 팀 관리자는 청구 내용이 계약과 다르다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는 이제 어떤 갈등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영업 역할에서는 고객 관계 유지 또는 계약과 비용 문제 관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코치 역할에서는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때로는 대면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코치는 이제 고객 만족과 변화 촉진 사이에서 긴장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또는 거래 계획이 완결되기 전에 코칭을 시작하는 것은 차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는 팀 관리자의 반응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코치 모자와 영어 모자를 같이 써야 하는 패트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패트처럼 당신도 두 역할이 언제나 모순적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코칭에서 돈이 하는 역할은 대체로 무엇인지, 코치들이 직면해야 할 돈 관련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패트라면 코칭이 시작되었고 계약이 티글리지 않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같이 좀 어떤 걸 나눠보면 좋을까요? 코칭에서 돈이 하는 역할은 대체로 어떤 건지, 그리고 코치들이 직면해야 할 돈 관련 이슈는 무엇인지, 요거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우리 하태승 코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에, 코칭에서의 돈의 역할. 네, 또 코치를 직업으로 보면, 네, 뭔가 그 인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죠. 그런데 이제 코치들의 성향으로 보면 상당히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좀 이렇게 아직 한국 문화도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코치님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보면 상당히 그런 쪽을 좀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쪽이 좀 많은 것 같고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코치의 모자와 영업의 모자를 같이 쓰는 게 늘 좀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음, 코칭 폼을 통하는 게 이제 금액은 더 적죠. 이제 그쪽에 포션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마음은 더 편한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해서 코칭하는 경우 하면 이제 그 비용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은 좀 늘, 이렇게 쉽지는 않다?
예, 음,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코치의 모자, 영업 모자를 좀 달리 쓸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그래서 아마 코칭 폼들이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음, 좀 해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또 그 후배들 보면 이제 뭔가 회사 은퇴하고 이제 퇴직하고요. 이제 코칭을 해도 될까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코칭하면 상당히 좋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 근처에서 일을 찾아야 그죠? 권리금이 있는 것처럼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코칭 시작해서 뭐 고객을 만들고 하는데 저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좀 얘기들 해줘서 뭔가 경제적 아직까지는 코칭으로 완전히 경제적인 문제를 100% 해결하고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상위 몇 프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후배들의 또 제가, 따뜻한 네, 얘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 좀 드려볼까요? 네, 그 전에 코치협회 김재우 회장께서 그때는 임기가 3년이었고 그분이 3번 했던가 그럴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출마했을 때 그때 이제 투표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더랬는데 뭐 공약이라기보다 본인의 포부를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 모여 있는 많은 코치분들이 코칭으로 생활을 해가기를 원하실 텐데 이번 마지막 임기에 코칭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본인이 그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근데 뭐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러고 이제 3년이 흘렀는데 이제 그만큼 그리고 이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또 대한민국에서 코치가 되는 부류를 보면 세 그룹이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대기업에서 상무 정도 하다가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해서 올라갈 형편이 아니라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대기업에 있을 때 코칭 받았던 거, 또 공부한 거,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코치가 된 분들이 있고, 또 인사팀의 팀장이나 직원이나 이런 걸 하고 있던 과정에 본인이 코칭 어레인지를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공부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는데, 일찌감치 빨리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전환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여성의 경우 젊었을 때 아주 똑똑하고 일을 잘했는데 경력 단절이 되었다가 다시 일을 하고 싶어 나와 보니까 코칭이라는 것이 있구나. 공부 좀 해가지고 시험 봐서 붙으면 코치가 되는구나. 이런 게 어딨냐 해서 된 부류가 있고 이 세 부류가 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 수단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출마하면서 쭉 하셨어요. 이제 결국 코치들의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코치 개인의 성향이다 이래 보지는 않아요. 물론 개인의 성향이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이 사회에서 코칭이라는 게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연 돈을 내고 받을 만큼 되는 거냐. 이제 코치 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 너 코칭 해볼래? 코칭하면 이런 게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막말로 이야기하면 몇 달 교육받고 훈련하고 시험 봐서 자격증 따면 코치 되는 거야. 그렇게 쉬운 거야. 이제 우리나라 코칭의 이 과정이 코치가 되고 나서부터 공부하는 거거든요. 코치가 될 만해서 코치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증 따놓고 이제 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늪으로 빠지고 돈 들어가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코치가 됐구나. 그러니까 뭐 이야기 나누어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도 특별한 것도 없고 이런데 여기다 돈을 줘야 돼? 결국 이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2020년에 한 1년 무슨 유학생활 체험한다고 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는 아직도 집으로 이 동네 마트에 할인 하는 가격 리스트 뭐 이런 거 프린트 해가지고 한 다발씩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와요. 그걸 뭐 핸드폰으로 다 찾아보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아직도 종이를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패키지 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어떤 코치분이 사무실을 열었다고 코칭 와서 음, 받으라고 하는 광고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우리하고 또 미국하고도 좀 다르고 대중의 사회적 인식이 어떤 거냐, 돈 받고 들어야 되는 거냐, 그런 것이 확립되기 전에는 우리 코치들은 항상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치로서 네, 계속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네, 그 말씀이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논평 7-2A 보면은, 이제 그 코칭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역할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요 관점 세 가지 중에는 역설적 사고, 그 다음에 코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 요 세 가지의 좀 주요 관점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설적 사고와 코치의 정체성에서는 코칭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요소를 함께 관리해야 하고, 그리고 또 코치의 가치관과 경험은 권력, 돈, 갈등 상황에서 코치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코치들은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의사소통의 코칭의 의미는 이제 명확한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역할을 구분하는 거, 기대 조율하는 거. 그래서 이 사례는 코칭에서 돈과 계약도 중요한 관계 요소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치는 이러한 긴장을 관리하며 코칭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논평 7-2B는 새로운 코칭 과제 유형인데요. 코치는 팀 코칭 계약을 진행하던 중에 CEO와 협력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관계와 분위기가 좋았으나 이후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CEO가 예상보다 높은 비용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게 되었고, 계약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코치의 전문성과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그래서 코치는 계약과 또 돈, 권력, 관계 속에서 딜레마를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치는 이제 내적 갈등으로 코칭을 중단하고 이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또 CEO하고 이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문제로 제기하고 대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적 갈등을 하게 되고요. 슈바이처는 이제 불쾌한 감정을 해결하고 현실 점검 또는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하라고 이제 격려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치는 단순히 코칭 기술만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또 조직 권력 구조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코칭에서 돈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고 돈과 관련해서 계약도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 관계가 때로는 좀 힘들 수도 있고 코칭에 대한 가치 또는 조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돈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코칭을 투자로 바라보지만 코칭의 성과를 단순히 재정적 결과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코치는 재정적으로 또는 영업적 측면에서 코치의 전문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좀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코칭 계약 중에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관련자의 갈등 경험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경쟁이나 이와 관련된 갈등 코치 훈련을 되기 위해서 경험했던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해 봅시다. 이 두 가지 중에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그 계약 취소됐거나 또는 관련자의 갈등 관련 경험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원 코치님이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취소 또는 관련자의 갈등 경험,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계약 같습니다. 취소. 그, 한 번은 한 회사를 코칭하기로 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만나서 하는 걸로 했고, 뭐, 비용을 어떻게 하기로 했고, 다 얘기가 됐어요. 예. 근데 사장이 전날 연락이 와서, 지금 회사가 바쁘고 이래갖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음, 그래갖고, 붕 떠버렸어요. 예. 그래갖고, 이거 뭐, 하기로 한 걸 안 한 거에 대한 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뭐, 이런 계약 조건을 걸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뭐, 언제 한다, 뭐, 회사의 역할과 코치의 역할, 뭐, 비용 지불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거면 이렇게 합의가 됐지. 전날 코칭 프로젝트를 못 하겠다가 사장이 연락 오면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노쇼에 대한 뭐, 환불 규정이라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그런 건 따로 안 했는데, 그래서 되게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되게 황당했는데 대신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사장 그 대표님하고 다시 얘기가 돼서 그 회사를 코칭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취소가 됐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음, 이렇게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이게 또 이 다음에 어떤 계약이 연장되거나 또 할 때 될 수도 있구나. 예. 이런 거를 알게 됐고요. 예. 그랬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계약이 취소됐다고 그냥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본인이 또 생각해보고 또 다음 계약을 위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 사례 인데요. 부자 관계 해결인가 부의 계승인가. 그래서 사례 상황은 코치 린다는 부자 갈등 코칭을 이제 맡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겉으로는 부자 관계 갈등 해결이 주요 주제였지만 실제로는 가업 승계 또 리더십 계승, 가족 관계 갈등이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문제는 감정 갈등 또는 가족 경험과 사업 승계 문제, 또 서로에 대한 기대와 의존, 의사결정과 권력 문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성찰 질문보다는, 아까 이제 연영주 코치님도 나는 비즈니스 코칭보다는 거의 라이프 코칭을 많이 하셨다고 했고, 저 역시도 이거 이제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좀 저는 조금 코칭을 저도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성찰 질문보다는 비즈니스 코칭을 하시는 분들의 또 경험을 조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 어떤 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최홍균 코치님이 조금 비즈니스 코칭에서 어떤 그런 경험, 사례를 좀 간단하게 조금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비즈니스 코칭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일단 아, 비즈니스 그런가요? 코칭이 가장 큰 영역이 대기업 임원 코칭인데, 그 대기업 임원 코칭은 주로 이제 본인도 대기업 임원 출신들을 한테 그 코칭 받는 걸 선호하는데, 제가 대기업 근무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팀장까지만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중소기업 CEO 코칭은 제가 한 3년 동안 한 10개 회사 정도 해봤고, 작년에도 어떤 그 공기관에서 주관하는 비즈니스 코칭을 제가 또 한 10개 정도 회사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이제 이 사람들이 본인 돈을 내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낸다든지, 아니면 그 중소기업 CEO 코칭은 회사도 돈을 안 내고 그냥 정부에서 노사발전재단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공짜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기대가 없어,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아니,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뭐, 이런 정도로 CEO부터 시작해서 그 코칭에 들어오는 임원 팀장들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도 한 80% 정도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만족도,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했을 때 8, 90%는 좋게 나오는데, 한 1, 20%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내지는 바쁜데 귀찮게 이걸 왜 하려고 왜 이런 마음으로 계속 6회기 정도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코칭 끝나고 나서도 코치들이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시간 내 가지고 나도 했나 봐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재영 코치가 얘기했듯이 코칭이라는 것이 100%다 잘 될 수만은 없어요. 그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구나를 경험하고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걸 또 어떤 뭐라 그럴까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고 그래야지 마음의 상처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지. 항상 잘 되고 항상 나를 반기고 항상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족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치로서,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코치님의 말씀처럼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네, 항상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상처를 받지 말자는 말에 되게 좀 공감이 가고, 네, 소중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답변해주신 코치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조성희 코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생각날 때 또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인증샷 한 번만 남겨보고 네, 출석을 겸한 인증샷 한 번만 남겨보겠습니다. 예. 자, 잠시만요. 뭐 비디오 켤 수 있는 분 켜시고 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코칭을 또 좀 하는데 오늘은 조성희 코치님이 고객 역할 하시고 연영주 코치님께 좀 요청을 드렸고요. 예. 문 코치님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럼 저희 한 30분 정도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예. 그럼 다른 분들 비디오 오프하시고 관찰자로 관찰하시고 이따 피드백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발표 아주 귀한 발표 잘 들었고요. 또 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발표가 네, 이렇게 끝났는데 어떠세요, 좀 마음이? 네. 굉장히 좀 부담이 많았어요. 저도 비즈니스 코칭은 잘 몰라서 조금 그래도 공부해 보려고 이제 여기에 스터디에 참여한 거라서 책도 저는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마쳤다라는 네, 뿌듯함이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잘 준비해 주셨고, 또 함께 참여한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약 30분 정도 이제 코칭 대화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시면 좀 시간은 적지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까요? 네, 제가 이제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는 제가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운동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코치님하고 코칭을 통해서 운동에 대한 또 굳은 의지를 좀 불살라 보고 싶어서, 네. 운동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운동이라는 이슈를 또 가져오셨는데, 근데 네. 운동을 왜 꾸준히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되고, 밀어도 되고, 운동이 미는 거예요. 네,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꽤 되다 보니까 이게 근육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이 근력도 되게 부족한 것 같고,
그 운동을 이제 그래도 조금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좀 비교를 해본다면 체력이 조금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 근래에 그런 걸 강하게 느꼈던 어떤 사례가 있으셨나요? 예, 제가 이제 그 수술을 조금 받게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했다가 이제 그 회복되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프고 나니까, 아, 그래, 미리미리 조금 건강할 때 운동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아프고 나서는 이제 더 건강 관리나 또는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거죠. 그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으셨네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 한 달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걸 느끼신 거는, 언제 그런 걸 강하게 좀 느끼신 거예요? 지금 이거 이슈를 가져오시게 된 시점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의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좀 생겼구나. 그전에는 이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제가 뭐 크게 이제 막 살이 많이 찐 상태는 아니어서 크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크게 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운동을 되게 게을리했고 또 바쁘다는 이유로 더 이제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아프고 나 보니까 아, 이게 그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너무 지금 편하게 살았구나. 운동도 하지 않고. 그 전에는 이제 헬스장도 규칙적으로 한 주 3회 정도는 가고 이랬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이제 거의 운동을 이제 그냥 산책 정도? 예, 조금 걷는 정도지 딱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지라고 하지 않은 게 거의 한 6개월은 지난 것 같아요. 아, 예. 처음에 우리 코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좀 의지를 높이고 싶다고 말씀을 처음에 언급을 하셨어요. 네. 지금 코치님께는 이게 의지의 문제가 가장 큰 건가요? 일단은 그 꾸준함이 좀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프고 나 보니까 내 운동의 중요성을 조금 인지하게 됐고, 이제는 더 늦추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제가 갖고는 있지만 이게 선뜻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지 사실 실천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미세먼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 좀 나가서 걸을까라고 이렇게 하늘을 쭉 보면 이제 미세먼지가 있으면 사실 마스크 착용하고 가면 되는데 아, 그냥 핑계를 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상쾌할 때 나가야지 이러고 또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아, 이게 좀 혼자로서의 그 의지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적절하게 제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미세먼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세먼지도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니까, 건강하자고 운동하는데 미세먼지까지 영향받으면서 운동하면은 뭐 건강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제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세먼지 말고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실행을 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운동이 하기 싫은 것 같아요.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냥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전에 운동을 해봤을 때는 막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하진 않았고, 그냥 이제 아파트 내 헬스장에서 그냥 러닝이나 실내 자전거 타는 정도?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을 때는 힘들긴 하지만, 하고 났을 때 그런 내가 이제 운동을 했다 좀 뿌듯함이나 조금 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예를 들면 계단을 이렇게 오르내릴 때도 그때 운동을 했을 때는 계단을 오르내려도 이렇게 막 헉헉거리거나 그런 게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계단을 많은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이게 막 힘듦이 느껴지니까 이게 절실히 운동이 좀 필요한 거라고 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말씀하신 그 절실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도 좀 와닿네요. 네, 절실함이 없을 때는 운동이 싫으니까 안 한 거고,
맞아요. 절실하게 생겼으니까 싫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걸 느끼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코치님의 패턴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달리해보면은 그런 좀 생각에서 실행으로 옮기는데 도움이 되실까요? 일단은, 이제 헬스장, 이제 아파트, 이제, 내 헬스장에 이제 그 이용권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사실은, 결제가 이제 마지막 주부터 이제 결제를 할 수 있어서 아직 결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제를 하면 그래도 좀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마음 한켠에는, 결제할 때까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집 앞에라도 조금 이렇게 원주 천이 흘러서 이렇게 운동하기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나가기가 조금 잘,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지금 당면 과제는 결제하기 전까지의 뭔가 좀 운동하는 그런 몸을 약간 달리해보는 게 과제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요즘에 보니까 날씨도 많이 풀리고 진짜 여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 미세먼지만 빼면 돼. 네. 근데 뭐 마스크 착용하고 이제 가면 큰 문제는 되진 않으니까. 네.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 아직은 네,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그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실행에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실행에 옮기는 건 정말 힘들다. 운동 말고 운동 말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좀 실행에 옮겼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실행에 옮긴 거. 아, 제가 이제 그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꼭 근사한 곳이 아니어도 자연을 보고 이러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비가 되게 많이 내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한 6월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코치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 너무 자연을 보고 싶다. 근데 비가 너무 내린다. 그래서 나가고는 싶지만, 나가기가 좀 그렇다. 비 오는데 뭔가 질척거리고 이러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랬더니 코치님이, 그 비가 올 때 그 약간 그 나무들이 그 수분을 흡수했을 때 그 파릇파릇함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되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원주인데 그 치악산에 이제 구룡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 중에 비가 좀 그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비가 온 뒤에 그 초록초록함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 음.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나서 행복한 걸 느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코치님께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으시고 난 다음에는 좀 이제 진짜 건강을 내가 지켜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운동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차이가 난다는 것도 느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는 그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으나, 그 아드님이 또 이제 학사장교로 군대도 가시고 하고 이 주제 보면은 좀 운동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운동이 정말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운동을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계시는데 아까 그 비가 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을 때 직접 나가서 경험하고 행복감을 느꼈듯이 음, 이제 실행에 옮기고 나면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실행에 옮기고 나면, 그래도 내가 운동을 했구나라는 그 뿌듯함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알고는 있거든요. 운동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몸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계속 할 때는 주 3회 정도, 3, 4회 정도 했을 때는
운동 가긴 정말 싫은데 이제 가서 하고 나면 그 개운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지 않는 날은 더 몸이 찌뿌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정확히 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천이 이제 빠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제 헬스 이용권을 이제 끊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가긴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3월 넷째 주 정도에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그래도 좀 산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산책도 좀 나간 적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나가기가, 네, 산책하러 나가기가, 네, 뭐 일이 있거나 이제 이러면 나가긴 하는데 산책을 하러 나가기가 네,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그 저녁에 8시 이후에 저녁 먹고 그 원주천을 뛰거든요. 한 5km 정도? 이제 같이 가자고는 하는데, 아, 저는 또 뛰는 거는 또 싫어가지고, 네, 일단은 나가진 않고 있어서, 좀 그거, 남편 나갈 때 그래도 저는 조금 옆에서 걷거나 본인은 뛰고, 그걸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문득 들긴 하네요. 음, 뭐 이게 어쨌든 그 운동을 이제 산책을 가볍게 시작을 하면은 뿌듯할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뿌듯한 느낌이 3월 셋째 주 헬스장 등록하기 전까지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헬스장 등록할 때 하고 나서의 또 어떻게 연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일단은 그래도 뭐 산책, 그러니까 뭐좀 빠르게 걷기라는 걸 조금 한다면, 이렇게 운동을 바로 시작했을 때 그런 몸에 어떤 뭐 그 알이 배기고 뭔가 이런 그런 것들은 조금 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조금 워밍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면 좀 도움은 될 것 같긴 해요. 네. 미리 좀 하면. 네. 코치님이 생각하시기에 꾸준함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매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주 3, 4회 정도? 네. 그 정도면 저한테는 조금 꾸준히 한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주 3, 4회 정도 어느 네. 기간까지 이게 이어졌을 때 꾸준함이라고 딱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 음, 그 그래도 운동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기간을 뭐 몇 개월 이거 말고 그냥 이제 이 기점을 시작해서 네, 운동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계속. 지속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네. 이제 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 3에서 4회 정도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한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까지 꾸준히 되면은 네. 3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3년 뒤면 그래도 뭐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몸의 변화는 아무래도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3년까지 해본 적은 지금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음, 정확히 어떨 거라고 생각은 좀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꾸준하게 3년 동안 했다는 그런 뿌듯함은 정확히 이제 느낄 것 같아요. 몸의 변화는 글쎄요, 아직 3년 동안 꾸준히 해보진 않아서,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네. 그러면 뭐 3년 후에 그런 체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 말씀하셨듯이 지금보다는 당연히 어, 더 건강해지고 근력도 많이 들고 건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저도 드는데 3년 뭐 3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우리 조성희 코치님이 됐어. 예. 나는 진짜 어, 처음 시작이 힘들었지 하고 나니까 꾸준히 정말 1년 이상 꾸준히
됐어. 그 코치님께서 지금 생각은 있으나 망설이고 있는 코치님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음, 운동은 이제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지만, 너가 망설이는 이유도 알겠고, 왜냐면 꾸준히 해본 적이 없고, 또 다시 하려니, 하기 싫은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해주면 할 수 있다라는 좀 용기를, 어, 주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네요. 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네, 좀 더 이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네,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좀 코칭이 끝나고 나면, 이따 오후에 좀 시간이 날 때, 물론 지금 창밖에 미세먼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라도 착용하고, 한 20분 걷거나 또는 그게 좀 어려우면 그 아파트 계단을 그래도 한 10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 두 번 정도, 해볼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와, 또 우리 코치님 스스로 또 그런 생각까지 하셨네요. 네. 네, 축하드리고 싶네요. 네. 어, 이 건강 이슈를 쭉 말씀하셨고, 오늘 또 코칭 주제도 건강 이슈를 가져오셨는데, 건강 생각하시는 것처럼 건강한 우리 조성희 코치님과 건강하지 못한 조성희 코치님, 이 존재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 내가 정말 건강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어, 이게 이제 그 제가, 수술을 해보니까 이게 수술할 때는 어쨌든 이제 뭐 전신 마취를 하니까 그게 아픈 줄 모르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의 그 고통 또 생활하는데 불편함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비인후과적인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지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약간 플라스틱 뭐 실리콘이라고는 하지만 약간의 그런 판 같은 거 이제 양쪽 코에 다 이렇게 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숨을 잘 못 쉬었던 것 같아요. 코가 막힌 상태로. 그리고 한 3주 가까이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맛을 하나도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생제를 되게 강하게 이제 먹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잠도 잘 수 없고 이러니까, 이게 숨 쉬는 게 이렇게 소중한지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그냥 숨 쉬는 게 이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좀, 저에게 이제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조금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는지 제가. 네. 네, 건강한 조성이와 건강하지 않은 조성이, 네, 얘기하셨었죠. 네. 건강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걸 하고 네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 정말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뭔가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몸에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염증 수치도 좀 올라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술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사실 간식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밥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몸에 좋지 않은 음식과 조금 이제 이별을 좀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당근을 잘라가지고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하고 있어서, 어, 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음, 건강을 통해서 정말 뭘 하고 싶은 것보다는 건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끼시는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호흡조차 힘들었던 상황들을 직접 경험도 하셨고, 음, 그러면 그런 걸 스스로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시는 우리 코치님 말씀 주신 거와
이 운동을 생각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신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좀 어떤 마음이 좀 드실까요? 음,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점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아마 운동을 또 한동안 계속 안 해서 또 뭔가 몸이 조금 더 아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건강과 운동은, 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네. 그런 생각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가서 산책을 하시든 아니면은 계단 오르기를 하시든 그럼 언제부터 한번 당장 문 밖으로 한번 나가 보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따 오후에 제가 한 3, 4시경 좀 시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네, 최소 30분, 네, 정도. 그리고 지금 잠깐 또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그때는 막 헬스장도 가기 어렵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유튜브로 엄마 TV라는 이제 남자분이 문빼바지 입고 이제 그 실내 운동하는, 네, 그걸 굉장히 열심히 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 좀 시간이 안 난다 이러면 그거라도 틀어놓고 한 30분 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네, 들었습니다. 어, 실내에서 하는 것까지 생각하셨네요. 네, 네, 그렇네요. 네. 산책에서 계단으로, 계단에서 다시 또 실내까지, 진짜 실내 옮길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유튜브, 네, 그거 말고 제가 스쿼트나 또는 플랭크 맞나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는 거? 네. 에, 그거 제가 한 1분 정도씩은 전에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시작을 요가 매트를 깔고, 네, 그것도 이제 해야 되겠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는 언제 언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초요? 거의 한 1년은 된 것 같으네요. 네. 그때는 그걸 왜 하신 거예요? 그때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냥 꾸준하게 그래도 조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걸. 근데 이제 어, 조금 바빠진다는 이유로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네. 와, 그때 1년 전 기억,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걸 떠올려보면 그때 그걸 했을 때 좀 괜찮으셨나요? 네. 그때는 조금, 네. 몸에 약간 좀 근력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또 실내에서 일단은 나가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두 개 정도 생각해 내셨는데 오늘 또 건강에 대해서 그런 병원에 계셨던 것도 한번 떠올려 보고 건강의 소중함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저와 코칭 대화를 통해서 좀 생각이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다, 귀찮다 이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코치님하고 얘기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건강은 이제 아프고 나서 지키는 게 아니라 어, 평상시에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좀 다시 알게 되었고 코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그래, 내가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좀 했는데, 정말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이게 한두 번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바쁘더라도 그래도 내가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고, 올해는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말고, 조금의 여유를 좀 가지면서 나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스스로 이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또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코치로서도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고 또 그게 정리된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오늘 3, 4시쯤에 시간이 되신다고 하니까 예, 나가셔서 첫 스타트를 끊는 그런 소중한 좀
터닝포인트 변곡점 되는 그런 코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코칭 대회를 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비디오를 켜실 수 있는 분은 비디오를 켜주시고, 예. 예, 저도 요새 허리가 좀 안 좋아갖고, 예, 저도 막 일어나서 막 스트레칭 좀 하고 말했었는데, 예. 뭐, 보시고 어떠셨는지, 예, 짧게 뭐, 소감들을 좀 나눠볼까요? 예. 일단 고객님부터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조코치님부터. 네. 일단은 이제 해야 되는 걸 알아도 혼자서 이게 하긴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머릿속은 아는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서 계속 이제, 근데 마음은 좀 불편했어요.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제 자신에게. 근데 오늘 또 코칭을 통해서, 네,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생기고, 네, 언제부터? 오늘부터. 네. 그래서 그런 좀 의지들이 좀 확고해진 게, 좀 저한테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우리 뭐, 연 코치님이 잘하신 거랑 나라면 뭐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다. 예. 뭐 그런 거 하나씩만 짧게 한번 나눠볼까요? 예. 우리 뭐, 최 코치님부터 한번, 네. 네, 하여튼 두 분이 코칭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고 실제로 행동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았습니다. 뭐 잘한 부분보다도 제가 만약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저는. 자, 조성희 코치님도 앞으로 운동 관련 이슈로 고객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운동을 잘 하려고 그 고객을 안내할 때, 그 전에 우리 조성희 코치님 어떤 운동 관련해서 어떤 성공 경험이 필요할까요? 요 질문에 딱 이제, 아, 맞아. 나도 상대방한테 운동, 해야 되는 이슈에 대한 코칭을 할 분명히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나부터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되는구나. 요걸 이제 확 알게 하면은, 느끼게 하면, 그다음부터 더 실행에 더 옮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또, 실행에 옮길 때, 이제 실행했다는 것을 어떤 주변에 남편이면 남편, 뭐 아들이면 아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좀 체크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은, 뭐 일주일에 몇 번, 네, 할 때마다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나한테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훨씬 더 실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두 가지 질문을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태선 코치님도 한 말씀. 예. 코칭 가운데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우리 조선의 코치님 상당히 이제 뭐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면서도 발을 못 딛고 있는 또 주저하고 좀 그런 모습의 조선의 코치님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 뭔가 망설이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던 그 질문이 좀 강력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 조성희 코치님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좀 터닝 포인트, 뭔가 좀 본인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뭔가 조금 객관적으로 본인을 볼 수 있게 했던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은경 코치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네, 일단 함께 계속 오전에 참여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제 어, 조정인 코치님 발표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연영주 코치님이 코칭 과정에서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건 인정을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가깝게 밀착해서 해주시는구나. 함께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저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성희 코치님께서 고객으로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고요. 또 이제 오늘 발표 주제가 돈이다 보니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이 금방 났는데, 만약에 운동이라는 거를 내 삶의 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 얼마 정도로 어, 책정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건강과 돈은 어떤 관계가 있나? 뭐 이런 질문으로 한번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예, 문득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노영상 코치님, 예, 제가 맨날 이야기하면 별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별로 안 했었죠. 좀 죄송하긴 한데, 건강 이슈를 딱 들고 나오길래, 야, 이거 FAQ다. 코칭하면 맨날 건강, 뭐, 독서, 이런 건데, 또 뻔한 주제가 올라왔구나. 우선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쭉 보니까 꼭 약속 대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우리가 코칭 시험 보기 연습할 때 이런 걸 물어보고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끝내세요 하는 그 원칙대로 쭉 흘러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거라도 입에 올리면 다시 그걸 생각해 보게 되고 실천에 그 의지가 강해지고 하는 것에 큰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 가지 우리 조성희 코치님이 얼마 전에 코 수술을 받았다 그러고 미세먼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마 한 대여섯 번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미세먼지와 코 수술, 이거와 연관지은 이야기가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고객이, 본인이 분명, 의식하지는 않더라도 무심코 자꾸 어떤 한단어를 계속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어떤 생각에 초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미세먼지와 연결해 보는 거, 예, 좋네요. 예. 우리 조규현 코치님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아, 네. 어,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굉장히 연영주 코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이 뭐 어떤 문법적인 거를 떠나서 고객이 말씀하시는 거를 진짜 정성을 다해서 그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아까 미세먼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거와 또 똑같이 가장 여러 번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쁘더라도 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쁜 이유가 어, 뭐 이유를 묻기보다는 그때의 바쁨과 지금의 바쁨을 바쁘다라는 건 늘 있는데 그거를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고 싶은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 의지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의 초반에. 그런데 이제 남편은 저녁 식사 후에 5km 뛰는데 이제 그때 같이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두 가지가 를 좀 한번 미러링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거를 실행으로다가 뽑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다지는 거. 어, 그 운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저도요. 그러면은 이게 평생 가져가야 할 일인데 이거를 다지는 의미에서 운동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초반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숨 쉬고 집안일하는 것도 다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주성희 코치님의 경우에는 운동을 어떤 움직임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운동이라고 느껴졌는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루에 이 자기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얼마나 하면은 내가 오늘 운동을 했다 이런 만족감을 가지면서 이거를 지속을 할 수 있는 의지를 다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민희 코치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어, 저도 안영주 코치님 시연 너무 어,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도 미세먼지 증후군 때문에 지금 화면을 잘 못 켜고 있는 건데, 그게 되게 와닿고, 이게 생각보다 삶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바깥에 저도 러닝 하고 싶은데, 러닝 하러 나가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그냥 어느 날 나갔다가 좋은 줄 알고 나갔다 마스크를 안 하고 들어왔을 때, 어, 그 굉장히 데미지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약간 알러지성 천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안영주 코치님께서 이렇게 코치로서 앞부분에 아니 코치 운동 그거 하면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이렇게 확 열어주셨을 때 그런 에너지가 되게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이분에게 맞는 건강한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꼭 뭐 남들처럼 러닝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고객이 살고 싶은 건강한 삶,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남편과 함께 또 건강한 삶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상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남편하고 딸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하는데 저는 몸을 안 움직이고 그냥 쉬거나 가만히 있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가족이랑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근데 또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살고 싶은 삶에 좀 더 그 초점을 맞췄으면,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저는, 근데 연영주 코치님이 되게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되게 이렇게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에 무슨 얘기도 이렇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것 같은 되게 그런 아우라가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고객이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꺼내 놓을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게 큰 장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존재에 대한 것도 뭐 미래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셨고 잘 해주셨고 그냥 뭐 저라면 그냥 이런 걸 해봤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거는 일단 오늘 코칭을 하신다고 아니 저 운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운동 나간 거를 좀 인증샷을 한번 좀 보내달라고 우리 카톡방에 예. 좀 그런 책무를 하나 좀 더 드렸을 것 같고, 예. 이게 또 우리가, 저는 약간 말로 끝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과제로 좀 연결해볼까 이런 고민해서, 조성희 코치님 오늘 가능하실까요? 혹시 그 운동을 나가시면 인증샷 한번, 예, 원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나눠주시는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걸 요청드렸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아까 박은경 코치님이 오늘 코치와 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갖고, 아, 돈, 그래. 그러면은 그 수술비가 들었을 거잖아요. 이래저래. 예. 그러면은 그 수술비는 한 얼마나 드셨는지 물어봐도 되냐. 예.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그 돈에 뭐, 한번 그냥 조 코치님에게 한번 여쭤본다면, 조 코치님 한번 그 수술비 뭐 이래저래 한 어느 정도 드셨을까요? 200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200. 수술비만 예. 게. 네. 예, 그러면은 그거 한 10분의 1만 내가 건강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좀, 좀 더 이게 훨씬 ROI가 남는 장사가 아닐까. 투자 대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대로 가다가 또 수술을 한다면 또 그만큼 돈이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 지출한 비용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고, 저는 생각하거니 그떤 수술했을 때는, 이제 운동 좀 해야지. 그때 좀 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좀 더 충분히 느껴본 다음에, 지금의 나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게 또, 그때는 내가 또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그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때 감정을 좀 충분히 느껴보고, 지금 나에게 조언한다면 뭐라고 할까? 요 생각만 했었는데, 박은경 코치 돈에 대한 얘기를 하셔갖고, 예, 그런 어떤 수술비나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보고, 그거에 한 10분의 1만 운동에 투자하시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저는 아파트 헬스장이 좋긴 하지만 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형태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헬스장 누구나 갈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돈을 내고 약간 내가 수업료 내면 참가하게 는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하고 그리고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셨고요. 보상과 좀 연결시켜갖고 예, 운동을 해서 나에게 좀 어떤 보상이나 선물로 해준다면 좀 뭘 좀 해보고 싶냐. 이렇게 좀 목표를 좀 하나 정하고 그걸 이룬다면 나에게 뭐 선물을 준다든지 해갖고 뭐 그런 걸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 그리고 어떤 실행과 관련된 거는 그냥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런 게 좀 이렇게 이제 심플한 형태로 풀기 좋더라고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예. 그럼 내가 뭐 설거지를 끝내면 뭘 한다. 뭐 핸들을 잡으면 뭘 한다. 뭐 이렇게 뭐 집에 오면 뭘 한다. 아침에 눈 뜨면 뭐 한다. 이렇게 약간 운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뭔가 내가 뭘 하면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냥 그 링크를, 앵커를 걸어갖고, 예. 좀 더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예. 그리고 3, 4일 한다 그러는데 3, 4일은 고객의 생각인 거 코치라면 좀 더 챌린지해서 이왕 하는 거 매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약간 좀 고객의 어떤 운동에 대한 시각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예,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 그냥 관찰자로서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좋았습니다, 코치님. 네. 자, 그럼 오늘 뭐 마무리하면서 예, 뭐 오늘 시간을 통해서 기억에 남거나 도움된 거 짧게 한마디씩만 나누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어느 분부터 나눠주실까요? 그럼 우리 가나다 순 거꾸로 가볼까요? 우리 하태승 코치님부터 한번. 그다음에 최영균 코치님. 어, 어떤 코칭과 어떤 돈?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루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중요한 주제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조금 더 어떤 장을 열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많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 코치님. 네, 코칭과 돈, 다 이렇게 민감한 이슈인데 쉽게 꺼내지 않는 또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솔직한 얘기 나눴습니다. 또 연현주 코치님이 또 조성희 코치님을 건강 관련 이슈에서 직접 리얼한 코칭을 해주셨는데 실제 고객들이 많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로 많이 코칭을 의뢰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하면 또 중간중간에 나눠주신 또 다른 코치님들이 그 어드바이스 조언도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성희 코치님. 아, 네. 오늘 또 코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연영주 코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코칭과 돈 요 이제 그 주제를 보면서, 저는 이제 다른 코치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규현 코치님. 네, 오늘 좀 여기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화면 계속 끄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주제는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두 분 코치님 말씀 나누는 것도 아까 노현상 코치님 말씀처럼 아주 흔한 주제이지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나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연영주 코치님. 네, 오늘 돈과
돈에 관련된 주제로 한번 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고, 저는 이제 돈을 벌러 가야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전한 공간에서 또 이렇게 코칭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주신 조성희 코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귀한, 어, 또 제가 코치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피드백 기회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하는데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은영 코치님. 네, 저도 일단 이제 이 7장 코칭과 돈이라는 제목 자체가 어, 이상하게 제가 코칭과 돈이라는 그 주제를 딱 만났을 때 뭔가 쿵 하는 느낌을 저는 스스로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아, 돈이라는 것을 입 밖에 낸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것도 코칭과 연결해서 그게 저한테 좀 쿵 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근데 코칭과 머니 그러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념 자체에서 머니와 돈에 다른 생각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조금 더 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봉사 코칭을 프로노보로 참 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었고, 좀 불편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그 불편했던 사례가 저에 대한 어떤 프리라고 하는 것에 그 마음가짐도 있었을 거고, 또는, 다가오는 비용 없이 코칭에 참여하는 고객들의 태도도 이 굉장히 좌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칭은, 작아도 유료 코칭으로 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아까 말씀 나누실 때 주제에 참여를 못해서 예, 제 생각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코치님들을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몸이 피곤해서 게으름을 부렸는데 좀 반성도 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민희 코치님. 네, 어, 저도 이 코칭과 돈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 코치님들의 두 마음이 있구나. 저도 어 유료 코칭 그러니까 '돈을 알아서 줘야지 이걸 내가 달라고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예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칭 비즈니스의 생태계가 AI 때문에 에이전트 형태의 코칭 펌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왜 우리나라의 이런 코치님들의 생태와 약간 이 비즈니스의 이런 구조가 코치님들의 성향이 '아 이걸 대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오늘 지금 살짝 들었고 저도 약간 이게 이제 코칭 역량 중에 들어가잖아요. 코칭을 제안하는 거. 제안해서 비즈니스화하는 역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연영주 코치님 오늘 만나서 되게 반가웠고 코칭 시연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좀 상황이 안 좋으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예, 노 코치님. 예, 김대영 코치님의 가나다 역순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익숙한 거는 잘 하는데 가나다 순으로 하면 이름이 금방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역순 하시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저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실력이 대단하시다 싶고. 오늘 이 챕터를 제가 사전에 읽으면서 아, 발표하시는 분이 저는 조성희 코치님을 만나뵌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궁금했더랬는데 보내주신 걸 이래 보면서 이분의 코칭의 관록이 상당하신 분이구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리였구나 이렇게 느꼈었고요. 윤양주 코치님 오늘 시연하실 때 아까 저 김대현 코치님 말씀하셨지만 표정 말씀하시는 모습 이제 이거를 다른 분은 다 끄고 두 분만 나와 있으니까 더 집중해서 보게 됐는데 보는 과정에 많은 걸 제가 느끼고 배우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코칭과 돈은 되게 어려운 주제고, 찰스 핸디라고 영국의 유명한 1인 기업가가 있거든요. 예.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 공병호 씨가 있다면 영국에 찰스 핸디가 있는데, 그분 책도 여러 번 국내에 번역되고 그러는데, 그분도 고민이 뭐냐면 돈에 대한 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분은 아내를 매니저로 무슨 뭐 강사료나 이런 거 있으면 실장님한테 이렇게 실장님과 문의하라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아, 이게 세계적인 1인 기업가도 아, 돈에 대한 거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분은 아내분이 사진 작가인데 약간 둘이 서로 콜라보를 해갖고 봄, 가을에 남편이 바쁠 때는 아내가 그런 실장 역할하고 또 사진 작가 여름하고 겨울에 어떤 아내가 사진 찍을 때는 남편이 약간 이런 또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콜라보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세계적인 1인 기업가도 이 돈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근데 또 우리 이렇게 또 전문가는 또 그거에 대한 자기의 역량만큼이나 이 마케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당장 그런 걸 좀 어떻게 키워가 볼까 예, 고민을 하면서 오늘 얘기 들었습니다. 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일정만 안내 드리고 다음은 우리 코칭에서 정서 다루기 우리 노 코치님이 이렇게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예, 그래서 2주 후에 예, 26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